안녕하세요. 삼성그린 통증의학과 원장 김영권입니다. 오늘은 소염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면은 그게 소염 진통제가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소염 진통제 먹으면 속이 아파서 그냥 안 먹고 싶다. 진통제는 필요가 없다. 그냥 치료를 위한 소염제만 따로 달라. 이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하세요. 이 소염 진통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아마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이 소염 진통제에 대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소염 진통제 처방을 많이 쓰는데요. 이 소염 진통제는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위해서 좀 쓸 수밖에 없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복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복용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어떤 소염제를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지 제가 실제로 처방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소염 진통제를 왜 복용하는가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치료를 위해서 꼭 쓰게 됩니다. 통증을 근본적으로 참으면 그냥 알아서 낫지 않을까라고 직관적으로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통증은 참는다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둔다면 이 통증이 점점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지 않고 이 염증 반응이 말초신경 가닥들이나 어떤 그 구조물들을 자극해서 통증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점점 더 크게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의학에서는 이제 와인더 페노메논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에 이제 몸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에서 치매성 통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치매성 통증이라는 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성 통증이 이제 계속 해결되지 않고 계속 통증 신호를 전파시키면은 실제로 말초 신경 가닥들 혹은 뇌신경까지도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경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이 아닌 자극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자극이 가지 않는데도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의학에서는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대상포진 혹은 3차 신경통, 그리고 당뇨병 이후의 신경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이 의사들이 가장 경계하고 좀 무서워하는 통증인데요. 통증의 원인이 해결되어도, 치매성 통증일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도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통증의 어떤 가장 극심한 영역까지도 좀 침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라든지 막 가시에 찔리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극심한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초반부터 염증이 생기는 어떤 치매성 통증을 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미리부터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말초신경 주사 치료라든지 또는 중추신경 쪽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경막의 신경차단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남길게요. 그리고 두 번째, 소염 진통제는 언제 복용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소염 진통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되는데 복용을 해야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할 텐데요. 소염 진통제는 통증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의 원인이 모르는데 계속 소염 진통제로 통증만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인을 지금 밝히지 못한 어떤 가슴 통증이 있는데 이게 심장의 질환일 수도 있는데 소염 진통제만 먹으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힌다든지, 혹은 배가 아픈 상황에서 그 배 안에서 어떤 장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혹은 복막염 같은 게 생기면서 그
복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염진 통제로 그냥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즉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증의 특성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이완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빨리 통증이 생긴 즉시 복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는요,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물론 그 흔히들 보는 어떤 문제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냥 복용하셔도 통증이 좋아지고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몸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찾지 못하고 약만 먹으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염진 통제의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위염이나 장관계 증상 같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혈소판의 기능 억제, 그리고 간 기능의 부전, 뇌경색 혹은 뇌졸중 같은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사의 처방하에서 적절히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소염진 통제는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가? 소염진 통제는요, 이제 임상에서 전 적용할 때 모든 환자한테는 일단은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척추관절 혹은 저는 사지관절에 근골격계 질환을 보는 이제 의원인데,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과 신경성 통증이 있는 분들을 나눠서 어떤 관절이나 혹은 근육 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관절강 안쪽으로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주변부에 있는 힘줄 인대 쪽으로 체외 추격파 혹은 프롤로 주사 치료, 도수 치료와 같은 그런 치료로서 근본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런 치료와 함께 제공되었을 때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보조적인 목적으로 약을 저는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염진통제의 처방은 그 위염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2에서 4주 정도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요. 그 이후로 처방을 넣을 때는 환자분의 약을 드시면서의 반응을 면밀히 보면서 좀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제가 실제로 쓰는 약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약물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냥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기본적으로 제가 하루 한 번 복용하도록 드리고, 위장관계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런데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서는 조금은 장기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유념하고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과 록소프로펜. 이부프로펜과 록소프로펜은요, 흔히 말하는 위장관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입니다. 이 약물도 하루의 용량에 따라서 제가 2번에서 3번 정도 복용하도록 처방을 드리는데, 좀 통증이 아주 심한 분들에서 보통은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잘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의 경우는 아이들한테서 조금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한테서 조금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리고 아세클로페낙. 아세클로페낙은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있는 통증 이상의 강도를 좀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루 2번 드시도록 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 계열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 흔히 말하는 타이레놀이죠. 요거는 강력한 해열제이면서 신경통에서 중추신경에서 문제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약입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그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약과 함께 붙어 있는 약을, 그러니까 함께 처방하는 약을 보통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 중에서 제가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약은 이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관절통이 심한 분들한테서 저는 보통 사용하고 있고,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복용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근이완제나 신경통을 조절해주는 약제,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약물도 같이 쓰고는 있는데, 일선에서 제가 일단은 많이 쓰는 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소염진통제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많이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물들을 조금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먹는 약이 맞는지 좀 고민을 해보고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해서 약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김 원장이었습니다.